그러니까 참관인이 제보했고 그 이유는 투표하면서 두 가지 색이 나왔다 요건데 난 정말 이거 이해가 안 되더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관인이 참관하려다가 보니까 이제 개표할 때 이야기예요. 투표하면서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가 나왔다.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투표는요, 투표함마다 다 시의원표 뭐 하는데 예를 들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한 투표함에다가 다 집어넣고요. 나중에 그거를 분류해가지고 보낼 때는 각종 투표 용지를 다 분류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거든요. 문제는 그거랑 투표용지 6장을 들고 나온 거랑은 사실 관계가 없잖아요. 무슨 관계가 있어 그게?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그 민경욱 의원이 그 6장 이렇게 흔들었던 그 투표용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투표용지입니다. 색깔이 다르다는 얘기는 저는 이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치. 그 색깔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원래 선거관리위원회에 있거나 보관 상태에 있어야 될 투표용지를 밖으로 나온 범죄행위가 소명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언론사와 정당을 대상으로 이거 뭐 시연회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우린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명백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18만 명의 정당 참관인 그리고 총 연인원 30만 명이 이번 선거에서 그 개표원 겸 감시자 역할을 한 건데 거기서 어떤 불법적 소지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민경욱 의원이 지금 혼자서 그리고 본인 정당이 속해 있는 그 유경준인가요? 그 이번에 강남의 당선인이 뭐 98.5의 확률로 이거는 부정선거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미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혼자 이렇게 싸우는 거는 훌륭해. 아 정말 본받아야 되죠. 본인은 믿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 뇌가 한번 확신하게 되면 멈출 수 없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질환이라는 거죠. 확증 편향. 네, 확증 편향. 제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그걸로 보이는 현상인데 이건 쉴드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갈 곳은 이거는 군대네. 저는 이제 참관인이라고 밝혔다라는 것 자체는 참관인 너도 같이 범죄자 동승하는 거를 어떻게 설득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이제 뭐 공익제보자다 이런 건 다 같은 소리고요 사실은. 어쨌든 탈취했으면 그 순간 그건 범죄자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거를 민경욱 의원이 자기가 이제 독박 쓸 것 같으니까 이제 한 사람 더 갖다 놓고 공범자를 만든 거라고밖에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참관인이 만약에 이게 정말로 그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걸 곧바로 경찰에 갖다 줘야 됩니다. 물론 본인 주장으로는 경찰에 얘기했더니 경찰이 자기 애를 잘 안 받아주더라. 그다음에 그곳에 있는 선관위원장이 잘 여기에 대해서 뭐 조응하지 않더라 이 얘기를 했는데 아 그렇다고 해서 이걸 민경욱에게 갖다 줍니까? 그 어떤 그러면 의도가 있는 거죠. 아니면 그 정당에 그러니까 미통당의 정당 중앙당에 가져다 주든지 아니면 그 지구당에 가져다 줬어야 그 안에서 잘못된 구조를 따질 텐데 왜 지금 가장 그 선거에 대해서 부정투표를 주장했던 그런 민경욱에게 가져다 줬냐고요. 그러니까 민경욱의 주장에 대해서 뭔가 관련 자료로 쓰기 위해서 그 제가 이제 참관인이 가져갔을 거라고 뭐 추정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빼서 준비하고 그 이거 뭐 예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확보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 거기에서 경찰한테 얘기했다고 하는데 거기 온 경찰분들은 선거 관련돼서 잘 몰라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그냥 그렇죠. 질서 유지하는 질서 유지나 네. 투표함의 이동만 이제 감시하는 그치. 어떤 역할이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경찰이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 책임도 못 져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정당 참관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당 참관인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은 카톡이든 어디든 당 어떤 선거 준비하시는 어떤 지역위원회나 아니면 당 중앙으로 메시지가 안 갔을 리가 없어요. 근데 당시 그날에서는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았잖아요. 이게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그 지역구에서 난리가 났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말하는 게 웃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조직적 부정선거와 선관위의 업무상의 실수 또는 좀 준비 미흡 정도로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을 아니 왜 뜬금없이 뭐 투표함에 이게 이제 개표 당시에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까봤더니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가 나왔다. 이거랑 그냥 투표용지 들고 6장 흔든 거랑은 사실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그 요거는 내가 봤을 때요. 민경욱은 자기 확신이 있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
이거에 대한 의혹을 밝히시기 바라겠고요. 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관위라고 하는 조직이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방송 초창기 때 선관위의 개표 등에 대한 의혹을 수도 없이 제기했던 방송입니다. 다만 이게 어떤 그 부정선거가 개입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선거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2년 동안 전국 선거가 없어요. 이번 총선 끝나고 나면 2년 지나야 대선 있고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좀 미비한 점들은 개선을 해나와야 되는데 그 개선이 안 된 상태로 계속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투표용지 6장 요게 전국적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디미는 것도 웃기고요. 253개 지역구 중에 그 사전투표 비율이 있잖아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얻은 비율이 17개 선거구만 비슷하게 나온 걸 갖고 전국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익이기 때문에 이 6장이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라며. 그리고 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보 진영의 많은 분들이 선거 프로세스를 연구하시거나 공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민경욱 의원이 지금 나와서 하고 있는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 프로세스를 공부하고 이해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대로 공부 안 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제대로 공부만 안 한 것 뿐입니까? 네, 이건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왜 이러죠? 그리고 오늘 그 참관인으로 등장한 분이 약간 그 자기 내용에 물타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 개표소 현장에서 자기가 투표용지 색깔이 좀 달랐다 이거를 경찰과 선관위 직원에게 얘기했다고 하고 지금 나중에 본인이 밝힌 얘기는 그런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다른 참관인으로부터 6장을 받아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너 색깔 다르다는데 왜 지금 제시한 투표용지가 색깔이 다르지 않냐 그러면은 아 제가 봤던 건 투표용지 색깔이 달랐지만 지금 확보한 건 다른 참관인으로 받은 겁니다라고 아마 하려고 말을 꾸며낸 것 같은데 이제 피의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공익 제보자가 피의자는- 아니고 이거는 뭐 경찰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논해줄 가치가 없습니다. 전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 이런 찌질인 줄. 전에는 미처 전부터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처음에 나왔을 때 괜찮았죠. 이 사람은 그 9시 뉴스 진행할 때부터 미국 CIA의 끈앞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네, 어제 대들기 프로그램에서요.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한만호 씨 그 육성 실제 인터뷰가 이제 공개가 됐었잖아요. KBS에서요. 근데 시청자들 질문이 그럼 그때는 왜 안 했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뭐 나온 댓글들이 그때 앵커가 민경욱이었고 사회부장이었어. 뭐 그러니까 민경욱에 관련된 게 그 위클릭스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노든이 그 공개한 거기에 이미 민경욱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재밌는 얘기 하나만 정치권에 해드리고 이 얘기 마무리할게요. 2012년 12월 20일 01시 39분 노컷뉴스의 보도예요.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 첫 여성 첫 과반 대통령. 기사가 길진 않아요. 여기 지금도 포털에 남아있는 기사예요. 대한민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51%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제가 시간 알려드렸죠. 새벽 1시 39분이라고. 20일 오전 1시 25분. 현재 96.5%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박 후보는 1,500만 표가 넘는 51.63%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그러니까 아직 최종 득표율은 아니고 당선을 확정짓는 순간에 득표율이 51.63%예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47.9%로 두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3.7% 득표수로 110만 표에 달했다. 이렇게 기사가 지금 나와. 이게 뭐 블로그도 아니고 현재 기사예요. 근데 박근혜가 새벽 1시 25분에 51.63% 득표로 당선을 확정지었다는 게 이상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이상한지 혹시 아세요? 지금 그 말만 들어가지고는 감이 모르시죠? 안 오는데요. 저는 아니 그때 이제 우리 동네에 뭐 그 지금 국회의원 하는 분하고 그 계속 봤었거든요. 그 투표를.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걸 주장했었거든요. 야 저거 프로그램 돼 있다. 왜냐면은 그 차이가 처음에 이제 박근혜가 유리한 쪽의 개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절대 그 격차를 좁히지 않는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구나. 한 번도 뒤집어진 적이 네네네. 없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7시 이후부터 한 번도 뒤집어진 적이 없어요. 대표가 진행되고 나서. 그러니까 그게 약간 제가 뭐 여쭤본 이유가 51.63%가 국정원의 부대명이에요. 부대 남발하고. 그러니까 51.63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박정희가 그러니까 쿠데타 할 때, 원리 쿠데타 할 때 5월 16일 날 새벽 3시. 이게 그래서 국정원의 부대 남바가 5163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실제적인 득표율은 51.63%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때 김원준 총수 등 해가지고 어떤 의심을 가졌던 이유가 박근혜와 이명박의 딜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내가 당신 당선시켜줄게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이명박의 면죄부. 그 면죄부를 주는 과정에 그럼 믿을 수가 없잖아. 내가 내 실력으로 당선된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 박근혜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선 확정 시점에 득표율을 51.63%로 만들어줄게 라는 식의 딜이 있지 않았겠냐 하는 이거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 이건 뭐 아니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군 뭐 사이버 사령부도 그때 만들어졌고 그럼 사이버 사령부가 뭐 하겠습니까? 그런 그 근데 사이버 여기 관련된 확실하게 기사로 인증이 남아 있는 거는 제가 필요하시면 링크를 하나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 하나 올려드릴게요. 뭐냐면 개표가 끝났을 때는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박근혜가 51.6%로 당선됐다 아니고 51.6%는 훨씬 낮게 당선됐는데 선관위 최종 결과물을 보면 박근혜 당선은 51.63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당선 확정되는 딱 그 시점은 51.63%는 정확히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데 투표용지 6장 들고 와가지고 부정선거가 이거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하는 건 웃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옥 씨. 그만해요.